처음 시간이 이 소설에 언급되는 것은 4시 반일 때 엘자베스가 그 남편을 기다리고 있고 아이가 그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kitchen was small and full of firelight. Red coals piled glowing up the chimney mouth. All the life of moon seems in the white, warm hearth and steel fender reflecting red fire. The cloth was laid for tea. Cups glinted in the shadow. At the back, where lowest stairs protrude into the room, the boy sat struggling with a knife and piece of white wood. He was almost hidden in the shadow. It was 4:30. They had but to wait the father's coming to begin tea. 이 집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묘사에서 가장 그 눈에 띄는 것은 불에 관한 이미지이죠. 그 부엌은 아주 작았고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 광산촌인 것처럼 그 석탄이 이제 연기 그 꿀뚝 위로 이제 꿀뚝에서 이글이글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방의 생기, 활기가 마치 이 벽난로에서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한다든가 붉은 빨간 불꽃들이 철망에 이렇게 반영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아서 지금 현재 어둠 속에서 불빛이 빛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어두운 결혼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삶을 지탱하는 어떤 그 힘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는 것은 이들이 지키고 있는 가족의 어떤 최소한의 관계들 또는 이들의 그 아버지와 자식들 간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이제 차를 내오기 위해서 이렇게 테이블볼을 깔아놓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컵들이 이제 불빛에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묘사되는 것이 이 2층 계단이 방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우리가 미국에서 그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래층에 거실이 있고 위층에 그 침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 계단이 특이하게도 이렇게 여기서 묘사된 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집들은 튀어나오게 되어 있죠. 그 올라가는 계단이.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마치 이상한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층과 2층 사이에 어떤 그 거리감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 침대에 앉아서 나무를 갖고 이렇게 칼로 뭔가를 조각하고 있는데 거의 어둠 속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불빛이 그만큼 밝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4시 반이 지났고 아버지가 돌아와서
차를 마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볼 때 이제 거의 첫 장면인데 특별히 우리가 그 일상적인 가족과 뭐 그렇게 다른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묘사에서 불안정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이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든가 2층 계단이 튀어나왔다라고 생각한다든가 또 그 작은 부엌에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작은 불빛밖에 없다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잘 차려져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오지 않고 할 일 없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보여주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최초의 그 시간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 4시 반이라고, 이 언급한 순간부터 이미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그 긴장이 고조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거를 보죠. She looked at the children. Their eyes and their parted lips were wandering. The mother sat rocking in the silence for some time. Then she looked at the clock. 20 minutes to 6. In the tone of fine bitter carelessness, she continued. She's not come now till they bring him. There she will stick. But she needn't come rolling in here in his pit dirt, for I want to wash him. He can lie on the floor. What a fool I have been, what a fool. And this is all I came here for. To this dirty hole, rat and all, for him to slink past this very door. Twice last week. She's begun now. 여기서도 이제 엄마인 엘리자베스가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엄마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입을 약간 벌린 채 눈은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지금 엄마의 의도를 살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엄마는 이제 어둠 속에서 잠깐 앉아 있다가 다시 그 시계를 바라봅니다. 6시 20분 전, 아까 4시 반에서 50분 정도, 1시간 10분 정도 지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치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렇지만 마음속에서는 약간의 분노를 가지면서 지금쯤이면 이제 다시 집에 오지 않을 거고 아마 취해서 다른 사람 데리고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마 붙어 있을 거고 그 내가 돌아왔을 때 그가 돌아왔을 때, 남편이 돌아왔을 때 시키지 않겠다고, 이제 술을 먹고 뻗으면 탄이 온몸에 그 묻어 있으니까 다음날 출근하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재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닦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죽고 나서 이제 온몸을 다 닦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종의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죠.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것은 이제 술 취한 남편을 닦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마치 복선처럼 어쩔 수 없이 닦을 수밖에 없는, 죽은 남편의 몸을 닦을 수밖에 없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신세 타령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얘 여기에 와 있고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관심도 갖지 않는데 이 쥐들이 그 돌아다니 이런 더러운 소굴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님을 지난주에 두 번이나 일주일에 두 번이나 가서 술을 마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6시 20분 전이라는 이 시간에 대한 암시는 앞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때는 어떤 의미에서 그 일상적인 그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지만 50분이 지난 1시간 10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이게 더 이상 그 보통의 집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말 그대로 가족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암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마도 엘리자베스는 아이들에게 직접 화를 내지는 않더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엄마가 화가 났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들에게 자신들의 엄마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부부 간의 관계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 걸 보겠습니다. The clock struck 8 and she rose suddenly, dropping her sewing on a chair. She went to the stair-foot door, opened it, listening. Then she went out, locking the door behind her. 이제 8시가 되었는데요.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고 그 바느질 하던 것을 놓고 이제 문 밖으로 나가서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문을 잠그고 이제 나가죠. 문을 잠근 이유는 물론 이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여기서 그 우리가 로렌스가 시간을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4시 반, 6시 20분 전, 8시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시간의 흐름을 보여줌으로써 이 어떤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시간 동안 엘리자베스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음을, 처음에는 그 화가 났지만 이제 찾아 나설 때는 뭔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길을 나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간의 그 숫자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얼만큼 사건들이 진행됐고 또 이게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건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컨대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릴 때 초조할 때는 10분도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그런 이제 초조함과 엘리자베스가 기다리는 그런 남편을 기다리는 초조함과 객관적으로 그 흐르는 시간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그 독자로 하여금 객관적인 시간의 흐름뿐만 아니라 엘리자베스의 마음속에서 흐르고 있는 시간의 지나감을 같이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이 2시간이라는 동안에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렸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걸 보겠습니다. At 9:45, there was a footsteps. One person. She watched for the door to open. It was an elderly woman in a black bonnet and black woolen shawl. His mother. 엘자베스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문 쪽에 귀를 기울입니다. 남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올 것이라고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 아마도 술을 안 먹고 오는 것인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남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남편이라면 아마도 혼자서는 오지 못할 거고 다른 사람에게 부축해서 올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림으로써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문이 막상 열리다 보니까 거기서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나이 든 여자이고 보넷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숄을 걸치고 있는 바로 시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10시 15분 전 9시 45분에 이제 월터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라는 소식을 시어머니에게서 듣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둘이 분할에 떨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갖 상상을 다 하게 되죠. 우선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만약에 다치기만 했다면 병원에 갈 텐데 간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래도 간호를 한다면 술 버릇은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The doctor says it's been dead hours. He saw him in the lamp cabin. 이제 10시 반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죽은 남편을 집 안으로 들여옵니다. 이때 이제 엘자베스는 자기가 상상했던 사건 중에서 가장 최악의 것을 맞이하게 되는데, 흥미롭게도 의사 말을 하고 있는 그 책임자가 램프 캐빈에서 있는 것을 보았다. 즉 거기에서 갇혀서 질식해서 죽었을 것이라고 이제 의사가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상으로 볼 때 아마도 남편은 이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시점부터, 그리고 그래서 부인이 남편이 술 먹으러 갔다고 비난하고 욕하고 화를 내던 그 시점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이제 더욱더 비극적인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원래 비극이라는 것은 99% 잘하다가 1% 잘못했을 때 생기는 것이 비극인데, 그러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남편이 잘못하다가 이 마지막 순간에 남편을 그 평상시대로 그 화를 내고 있었던 그것 때문에 이제 더욱더 이 엘자베스는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왜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던가 하는 것들을 더욱더 절실하게 느꼈던 이유는 아마도 이런 사건들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자베스가 오랫동안 불안해하면서 기다리는 그 시점에 남편은 그 갱도에 갇혀서 집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것이죠.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죠. 다음에 이 소설에서는 그 여러 가지 불만족이 가득 차 있는데 특히 엘자베스가 남편에 대한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죠. 읽어보면 For few moments she stood steadily watching the miner as they passed along the railway. Then she turned toward the Brookhouse. Her face was calm and set. Her mouth was closed with disillusionment. 이 소설의 거의 첫 장면인데요. 엘자베스가 간부들이 일을 마치고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남편이 늘 볼 수 없자 이제 아마도 강이 있는 조그만 냇가가 있는 그쪽으로 이제 고개를 돌리고, 그렇지만 항상 그러하다라는 듯이 냉정하고 그 다음에 절제된 얼굴이었고, 그 다음에 그 입술에는 그렇지 하는, 내가 기대를 왜 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입술을 꽉 다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장면부터 그 엘자베스는 이렇게 항상 많은 경우에 자기의 그 기대와 다른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이 돌아오기를, 제 시간에 돌아오고 그래서 식사를 하기를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죠. She worked at a sewing with energy, listening to the children, and her anger weared itself, lay down to rest, opening its eyes from time to time and steadily watching, its ear raised to listen. 남편이 집에 식사하러 오지 않는 동안 기다리면서 엘자베스는 그 바느질을 하고 있고 아이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자기의 분노를 삭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때때로 눈을 바깥쪽으로 보고 귀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바느질을 함으로써 이제 자기의 그 분노를 삭히는 거 있는데, 우리가 그 어떤 분노가 있을 때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 분노가 이제 그 다른 일에 로 인해서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분노를 분산하는 하나의 그 방법으로서 여기서는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느질이라는 것은 그 존에게 그 아버지의 옷을 줄여서
맞는 옷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머니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 남편과의 관계를 보충하려고 또는 그것을 최소한 잊으려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남편에 대한 불만 또는 남편에 대한 어떤 만족하지 못함을 자식들에 대한 어떤 사랑으로 극복하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계속 눈은 가끔씩 그 바깥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바느질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바깥을 보고 귀는 문 쪽에서 나는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If he was hurt, they wouldn't take him to the hospital. How tiresome he would be to nurse. But perhaps she'd be able to get him away from drink and his hateful ways. 시어머니에게서 그 월터에게 사고가 났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는 중에 만약에 다쳤다면 아마 병원에 가게 될 텐데 여기 그 이웃들 또는 그 회사에서는 아마 병원에 데려가지 않을 거고 그러면 자기가 데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간호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 간호한다라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따분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지만 즉시 또 이걸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어쩌면 술버릇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그 불만이 가득 찬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들을 또한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생각을 그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전히 옛날로 다시 말하면 그 결혼하기 이전으로 돌아갈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남편의 불만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여자도 아닌 그 어떤 중간 단계에 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마치 그 갱도에 갇힌 남편처럼 그 쳇바퀴만 도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대단히 긍정적인 불만이 가득 찬 여자이지만 동시에 대단히 긍정적이고 실제적인 여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그 불만을 그렇게 토로하지만 동시에 그 불만 속에서 그 어떤 그 탈출구를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나쁜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런 여성임을 알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아마 우리가 그 죽은 남편을 씻기면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그 시어머니하고는 달리 굉장히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슬픔을 참고 절제하는 그런 모습들에서도 우리가 금방 볼 수 있죠. 그리고 남편이 죽자마자 연금 갖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을 봐서 엘리자베스는 대단히 생활력이 강한 여자이고 어떤 자기의 불행 같은 것들을
금방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실용적인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한다면 소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외가 특히 엘자베스와 월터 사이의 그 관계가 죽음을 통해서 숨겨졌던 것이 극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보죠. And she knew what a strange he was to her. In her womb was eyes of fear because of this separate stranger with whom she has been living as one flesh. Was this what it all meant? Utter, intact separateness, obscured by heat of living?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 그가 남편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편과 그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같이 살았지만 그 여전히 낯선 사람으로 서로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불현듯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부부관계의 어떤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이제는 낯선 존재로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것이 이렇게 완전히 서로 분리되어 있는, 그래서 어떤 그 삶의 그 체온으로 이렇게 모호하게 되었던 이런 관계가 과연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태아라는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뱃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태아는 어머니의 먹는 그 영양분 섭취를 통해서 살고 있음으로 해서 떨어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한 몸인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낯선 존재로 느끼고 있는 것이죠. 앞서 엘자베스가 그 딸과 아들에게 보여줬던 그런 태도와 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보여줬던 태도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살아있지 않는 존재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중간적인 존재이고, 그럼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죽어 있는 남편과 더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낯선 존재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There had been nothing between them, and yet they had come together, exchanged their nakedness repeatedly. Each time he had taken her, they had been two isolated beings, far apart as now. He was no more responsible than she. The child was like eyes in her womb, for as she looked at the dead man, her mind, cold and detached, said clearly, "Who am I? What have I been doing? I have been fighting a husband who did not exist. He exists all the time.
What wrong have I done? What was that I have been living with? 그 죽은 남편을 두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 굉장히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보면 남편과 자기 사이에는 어떠한 것도 없고 무만 있었다고, 아무 관계가 없었고, 그렇지만 둘이 같이 있었고 가끔씩 서로 부부 생활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둘이 부부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떨어진 존재,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느낌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과 같이 삶과 죽음으로 갈라놓은 것처럼 살아있을 때 둘이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부생활 속에서도 서로 떨어져 있는 존재였다라고 지금 깨닫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만큼 그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뱃속의 아이조차도 이제는 차가운 존재, 낯선 존재인 아이스같이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죽어있는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이 차갑고 떨어져 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 차갑고 떨어져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은 그동안의 결혼 생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삶과 죽음으로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죽음이라는 거대한 넘을 수 없는 어떤 그 무 앞에서 느끼는 어떤 그 감정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남편 간의 어떤 그동안에 그 가려져 있던 결혼 생활의 단절 같은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나는 누구였던가? 나는 도대체 남편과 어떤 생활을 했던가? 나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였던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남편과 나는 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자기가 그 다퉜던 남편은 진정한 남편이 아니라 자기의 환상으로, 자기의 불만으로 투사했던 남편과 싸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그는 계속 존재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앞에 말하고 모순된 것 같지만 또 자세히 생각하면 남편은 항상 있는 그대로 존재했는데, 자신이 그만 그 남편에게 자신의 불만과 그 어떤 화를, 분노를 투사함으로써 헛된 그 존재와 싸우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던가, 그리고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았던가,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허수아비하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그 육체를 함께 나눴고 같은 시간을 보냈고 같은 공간에서 존재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그 자식들까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았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고 지금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In fear and shame, she looked at his naked body that she has known falsely. And he was the father of her children. Her soul was torn from her body and stood apart. She looked at his naked body and was ashamed, as if she has denied it. After all, it was itself.
여기서 이제 그 묘사된 것을 보면 죽은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인물을 보는 것처럼 위쪽에서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남편의 육체가 마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인데, 이 벌거벗은 육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몸을 닦기 위해서 벗겨놓은 육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더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엘자베스가 자신의 분노와 불만으로 투사했던 그런 것들이 다 벗겨진 상태로서의 남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에게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건 잘못 알고 있었던 남편이었고, 그리고 그렇지만 남편이 아이들의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남편을 보면서 단순하게 남편과 자기의 거리만 느껴질 뿐만 아니라 그녀조차도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낯설게 느껴지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자신의 육체에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전의 자신과 이제 지금 남편의 죽은 모습 앞에 서 있는 자신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고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it was itself라는 말을 함으로써 자기가 어쩔 수 없음을,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어떤 그 장벽임을 이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 보겠습니다. He has been cruelly injured, this naked man, this other being, and she could make no reparation. There was a children, but the children belong to life. This dead man has nothing to do with them. 그래서 이 앞에서 naked라는 말을 우리가 엘자베스가 자신의 불만과 분노를 투사한 그런 것이 벗겨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모든 관계가 끊겨진 그런 육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서 더 이상 이제 되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other being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존재,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타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가족이라면 우리라는 말로 보통 같은 공간에 같은 어떤 소속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들을 연결해주는, 비록 부부 사이의 관계가 나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을 연결해주는 끈이었던 자식들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She has come for some mysterious reason out of both of them, but children did not unite them. Now he was dead. She knew how eternally he was apart from her. Now eternally he has nothing more to do with her. He saw this episode of her life closed.
They had denied each other in life. Now he has withdrawn. An anguish came over. It was finished then. It has become hopeless between them long before he died. Yet he has been her husband. But how little.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남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도 엘리자베스가 멀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과의 남편이 이제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Yet he had been her husband라는 말을 이제 함으로써 자기가 여전히 그나마 이 남편하고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마지막 끈을 그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서 but how little 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관계가 얼마나 나약했던가, 얼마나 작았던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더 큰 어떤 그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보다 희망을 한번 가진 다음에 다시 한번 절망을 하게 되면 더 큰 이중의 절망감을 갖게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엘리자베스는 희망을 가져보지만 그것들이 부질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써 더 큰 그 어떤 두려움과 더 큰 부끄러움,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A terrible dread gripped her old one, that he could be so heavy, utter inert, irresponsible apart. Horror of distance between them was almost too much for her. It was so infinite a gap she must look across. 여기서는 이제 죽음이 갖는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무겁고 완전히 어떤 그 움직임도 없고 어떤 반응도 없고 완전히 떨어져 있으면서 그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이런 그 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infinite gap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과 죽음 사이의 어떤 거리는 우리가 그냥 추정만 하고 추측만 할 뿐 도저히 넘을 수 없고, 그것들은 단지 간접적으로만 경험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만 느낄 수 있고 간접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대방에서 반응도, 어떤 상대방에서 움직임도 없기 때문에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서 완전한 단절, 완전한 그 거리, 절대적 거리, 무한의 거리를 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리를 보면서 역설적으로 남편과 자신이 가졌던 그런 거리, 그동안의 거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대한 그 거리 앞에서, 무한의 단절 앞에서 그동안의 단절을 깨닫게 되는